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청의 기술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아이가 말을 했을 때 그랬구나 하고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의 말을 경청해주는 것이죠. 자녀에게 어떤 행동이 나쁘다고 말하기보다는 자녀의 행동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데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것이죠. 전형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화가 날 때 자녀의 행동을 비난하고 훈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의사소통의 기술에서 너 전달법, 유 메시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이 메시지와 유 메시지에 대해 확실하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 메시지의 말, 즉 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자녀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서 대화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귀에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정의 영역과 사고의 영역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화가 나서 감정의 영역이 커지면 나머지 사고의 영역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좀 더 자세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아이가 소파에서 뛰고 있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엄마가 소파에서 뛰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했니? 도대체 엄마 말을 듣고 있는 거니? 라고 말하기보다는 엄마는 내가 소파에서 뛰면 소파가 못 쓰게 될까봐 불안하단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나 전달법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세 가지 순서를 지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 전달법의 기술인데요. 세 가지는 첫째, 자녀의 행동을 비난 없이 서술하고, 두 번째, 그 행동이 부모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말하고, 셋째, 그 행동으로 인해 부모가 느끼는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예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자녀의 행동을 비난 없이 서술하고는 어느 부분일까요? 내가 소파에서 뛰면 이고, 두 번째 그 행동이 부모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소파가 못 쓰게 될까봐 이고요. 세 번째 그 행동으로 인해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몹시 불안하단다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내가 큰 소리로 말하면 전화 통화 중에 상대방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몹시 기분이 좋지 않다 라고 나 전달법을 사용했다면, 그 중에 내가 큰 소리로 말하면은 행동을 비난 없이 서술한 것이고, 전화 통화 중에 상대방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아서는 구체적인 영향이고요. 몹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만약 아이가 밤에 계속 놀아달라고 때를 쓸 때 너는 날 좀 그만 괴롭혀라. 너 전달법의 얘기죠. 이것을 나 전달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계속 놀아달라고 하면 내가 너무 지치기 때문에 몹시 피곤해서 너와 놀아줄 수가 없구나 라고 세 가지 원칙을 꼭 염두에 두고 말해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너는 날 좀 그만 좀 괴롭히거라 는 아이를 나쁜 아이로 만들기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까요? 7살 민수가 거실에서 거칠게 뛰어다니고 있다면 너 전달법은 어떻게 할까요? 예, 너는 다 큰 애가 왜 그렇게 설치냐? 치아빠 닮아서 나대기는.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
라고 했겠죠? 그럼 나 전달법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렇게 뛰어다니면 전등을 쓰러뜨려 깨뜨릴까봐 엄마는 몹시 두렵다. 겠죠? 나 전달법을 보내는 총체적인 이유는 자녀들이 당시에 하고 있는 행동을 변경시키려는 내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얘기를 하기 위해 나 전달법을 사용하라는 것은 지당한 얘기겠죠? 화가 났을 때 당신이 그것으로 인해 당황했다거나 화가 났다거나 혹은 좌절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행동을 고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부모가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당황했단다 라고만 말한다면 아이의 행동을 바꿀 만한 자극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의 행동을 변경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를 듣고 이해가 확실히 되어야만 고치게 되니까요. 어떤 부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아이들에 관해서 뭔가를 좀 알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왜 라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만 합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제발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에게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제가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면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없을 때는 이걸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확실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하니까요. 아이들에게 어떤 행위를 금하는 이유를 말해줄 수 없을 때에 종종 아이들은 상처를 입고 거부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부모들이 왜 그들의 행동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들 나름의 이유를 생각해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어느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경석이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침대에서 기어나오는 것을 보고 제 남편이 아이에게 널 보니 하나도 즐겁지가 않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몇 분 뒤에 저는 경석이가 깜깜한 부엌의 냉장고 뒤에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아이는 울면서 아빠가 날 보는 것을 싫어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남편의 그 말을 자기 자신에 대한 거부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던 거지요. 만약 아버지가 다음과 같은 완전한 세 부분의 나 전달법을 사용했더라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겠죠. 경서가 내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나왔을 때 나는 걱정이 되었단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은 엄마와 단둘이 얘기할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을 방해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의 행위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때문에 감정이 상한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자녀들은 자신의 행동을 변경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상황이 이해된다면 엄마 아빠에게 칭찬 듣는 좋은 아이가 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것인데요. 만약 부모가 자기를 나쁜 아이로 만드는 얘기, 즉 넌 아주 나쁜 아이로구나 라든가 넌 날 아주 죽일 작정이구나, 내가 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벌 주셨으면 좋겠다 같은 너 메시지의 이 얘기들, 즉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메시지는 정말로 아이들에게 파괴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먼 훗날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죠. 훌륭한 나 전달법은 이러한 종류의 죄책감을 거의 유발시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녀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녀의 행위가 당신에게 어떻게 느끼도록 했는지 말해주기 때문이죠. 자녀를 위해서 이 둘을 구분해야 하겠네요. 누구든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갖고 있는데 나쁜 점을 자꾸 들춰내면 거기에 맞는 나쁜 짓을 자꾸 하게 되어 있고요. 어차피 나쁜 놈인데 하면서 말이죠. 반대로 나쁜 점은 알더라도 들춰내지 않고 좋은 점만 칭찬해준다면 그 칭찬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나한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나 전달법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메시지는 보내는 부모 쪽에서 나는 너의 이러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너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 사실에서 나 전달법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같은 종류의 메시지는 많은 무게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가 그의 문제를 털어놓을 때면 기꺼이 경청을 하죠. 그러나 어떤 친구는 비난의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덧붙이게 되면 사람들은 빳빳이 방어 태세를 갖추고 저항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죠. 모든 연령층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무엇을 하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음의 사건에서 7살 난 아이가 아버지의 나 전달법에 반응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시죠. 그 당시 7살인 아들은 엉덩이로 기어서 양탄자를 깔아놓은 계단을 내려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하는 완력을 쓰곤 했죠. 이러한 행동을 중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나 전달법 같은 것은 몽땅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또다시 기어서 계단을 내려갈 때 나 전달법을 기억하고는 민수야, 내가 엉덩이로 기어서 계단을 내려가면 나는 마음이 무겁단다. 왜냐하면 내가 기어서 내려오면 양탄자가 계단에서 밀려나와 찢어지고 그렇게 되면 거실 전체가 엉망이 될 것 같아서 걱정된단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민수는 내가 있는 쪽으로 돌아서서 간단히 나는 아빠가 그렇게 느끼시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한 번도 그렇게 계단을 내려오지 않았죠. 네, 사람의 심리 알수록 재미있죠? 오늘도 말씀 한 절 보죠.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KCN 인터넷 라디오 방송입니다.